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시도해보는 구도로 촬영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집에 전신 거울을 놔가지고 이런 구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카메라가 영상에 나오는 샷이 사실 거울을 찍을 때 빼고는 없잖아요. 흔치 않은 구도의 영상인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새로운 구도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경,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조금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제 구독자 애칭을 정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실버 버튼을 받을 수 했으면 더 좋았을 이벤트인데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라고 불렀는데 인수이 채널에 구독자 애칭을 뭐로 하면 좋을까? 지금 당장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영상을 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커뮤니티 글로도 여쭤보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계속 여쭤보고 인스타그램으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 조금 더 빨리 찍고 빨리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서야라도 찍어보는 2024년 저는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독자분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좀 들어보면 저도 자극을 받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토크인밍 컨텐츠를 처음 찍었던 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 목표? 다짐 이런 거를 말하면서 시작이 됐던 컨텐츠였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운동을 새해 목표로 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 새해 목표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아서 그런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막 새해니까 이걸 시작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때쯤 나의 인생을 북마크를 시켜두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뭘 해나갈 건지 좀 요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저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구독자들이 유튜버 색깔을 좀 따라간다고 저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많이 비슷할 것 같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 댓글로 먼저 달아주시고 제가 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를 플래너에 적어봤는데 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먼저 퍼스널 카테고리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 목표들이고, 두 번째는 SNS, 이거는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다른 플랫폼 통틀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를 적어봤고, 그 다음은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스쿨이라는 섹션을 만들었고, 마지막은 비즈니스,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퍼스널에 제가 어떤 목표를 적어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 학습인데요. 제가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영어를 읽고 쓸 줄은 아는데 회화를 많이 안 해봐서 들을 줄만 알고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작년에 미국에 가서 뼈저리게 느끼고 왔기 때문에 1순위로 영어 회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좀 하고 싶어서 스페인어랑 일본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제가 그냥 자료 조사를 해서 2가지 어플을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부수라는 어플이고 두 번째는 듀오링고였거든요. 둘 다 무료 버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부수는 조금 광고가 많아서 광고를 봐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듀오링고랑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언어는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일본어나 스페인어를 공부하려면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본어와 스페인어를 기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공부를 해보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국어를 제외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놓은 거는 운동인데 작년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운동을 한동안 꽤 쉬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다시 할 생각이고 벌크업을 목표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먹는 게 좀 양이 적어가지고 이게 먹는 게 좀 힘든데, 근육을 좀 찌우려면 어쨌든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플래너를 매일 작성하는 거예요. 뭐 일기를 매일 쓴다의 개념보다는 그래도 나의 일상을 더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스타벅스 플래너랑 미국 대사관에서 나눠주신 플래너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얘는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약속이 있는 좀 플래너의 개념이고, 얘는 좀 다이어리보다는 저의 생각을 많이 작성하는 그런 만능 노트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록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자주 쓰고 자주자주 돌아볼 수 있게 해야겠다. 내 생각을 작성을 해둬야 내가 남겠구나, 내 생각이 남아서 그게 내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플래너가 12월 31일까지 있는 건데, 얘는 꼭 다 쓰고 이 플래너도 다 쓰면 다음 플래너 넘어가고 해보겠습니다. 일기도 제가 손으로 써볼까 했는데 손으로 쓰기에는 시간도 좀 들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에 이번에 일기 어플이 새로 나왔어요. 자기 전에 누워서 전화 어플에다가 키보드로 적거나, 아이폰에 음성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써보셨나요? 그게 되게 인식률이 생각보다 좋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전에 빠르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기는 그런 식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록형 인간이 되어보겠다.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좀 루틴화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읽은 글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슨 글이었냐면 창의력이 어디서 나올까에 대한 글이었거든요.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어떻게 하면 떠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본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루틴화된 삶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랑 일맥상통해서 되게 와닿았는데, 갑자기 막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루틴화된 삶을 산다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온전히 그 일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기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틴화된 삶에서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한 글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다라고 느껴서, 올해는 좀 더 루틴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개강을 하면 아무래도 또 학교 가야 되고 과제 해야 되고 이거에 좀 치이고 살 것 같아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더 규칙적인 삶을 살아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매일 먹기, 피부 관리하기,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와 인스타, SNS 관한 목표인데요. 유튜브가 제가 10만 명이 넘은 지가 조금 됐는데, 한동안 영상을 안 올리기도 했고 규칙적으로 올리지를 않았어서 커다란 성장이 있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의 기대에 좀 더 부응하고자 그래도 일주일에 영상 하나는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15만 명을 달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더 바빠질 거기 때문에 매일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학업에 관한 목표인데, 일단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자격증은 3개인데, 첫 번째는 ADP라는 시험이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토익, 세 번째는 포토샵 GTQ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전공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 이렇게 취득을 하고 싶은데, ADP가 제가 재작년에 땄었던 ADSP의 다음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1%대에 육박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이게 결국에는 제 전공 과목이랑 다 겹치는 내용이라 개강하기 전에 필기 시험이 있어서 그거는 무조건 합격을 하고 실기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미리 실력을 좀 쌓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시험인데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파이썬도 하면 좋고, 제 복수 전공이 빅데이터 분석학이니까 겸사겸사 따두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자격증이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토익 900점은 뭐 영어 공부하면서 어차피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포토샵 GTQ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포토샵을 못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나 썸네일을 만들 때 사실 제가 그 보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그냥 밝기 조절만 하는 정도인데, 제가 사진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진을 보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토샵은 해야겠다 싶어서 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두 학기 모두 4.0 이상 받고 싶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기계과 전공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치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스냅 사진 계정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찍히는 모델로서 그런 역할도 재밌는데 제가 촬영하는 것도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인식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냥 막 저는 걸어다니다가 이 구도를 이렇게 찍으면 되게 이쁘겠다, 아이폰으로 3배 줌을 당겨서 여길 찍으면 이쁘겠다, 이런 생각을 걸어다니면서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느라고 인식을 못했는데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를 늦게 깨달았어요. 사진을 내가 찍는 것도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돼서 스냅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진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칭찬이 저는 목소리가 좋다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요. 뭔가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혹시라도 추천해주실 일이 있다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되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2024년의 목표는 이러하고, 제가 또 하나 적어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나를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를 파악하려면 내가 못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못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런 걸 못해 라고 소개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전시킬 계획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단점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은 거를 읽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영어 회화. 제가 미국에 2-3달 있으면서 느낀 거라 이게 기본적인 대화도 못하는구나,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영어 회화 이건 꼭 해야겠다 느꼈고, 정리하기, 버리기 이거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집이 깔끔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아쉬운 부분도 많거든요. 방이 작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하잖아요. 올해는 좀 더 버릴 줄 알아야겠다, 집을 정리할 줄 알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보완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뻔뻔하기, 좀 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능력인데 그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한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잘 못한다고 느꼈어요. 조금 더 뻔뻔하게 내 잘난 부분을 좀 더 어필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자기 PR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사진을 찍을 때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포즈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많이 찍어버릇 안 해서 생긴 일인데, 열심히 찍고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정들을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패션 쪽으로도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편집하면 몇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30분이 넘게 떠들었어요. 최대한 길지 않게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시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